허리띠를 졸라매고 곁에서 돌보는 것만이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의 뜻을 받아 6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저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서도 제 나름대로 늘 언제 어떻게 열악해질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또 준비했기에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제가 가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고 아이가 원체 약하게 태어나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게 아팠던 탓에 감기만 걸려도 응급실에 입원을 하는 처지에 놓이자 묵혀둔 돈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어요. 돈에 묶여 아끼면서 살아온 저에게도 육아라는 시련은 꽤 거셌는데 시어머님의 성공에 엎여 이미 씀씀이가 커질 대로 커진 남편은 한 집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오는 돈은 이미 성에 차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에게 자기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며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고 지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용돈 30만 원이 전부인데 요즘 같은 물가에 제대로 밥 한 끼만 사 먹으려고 해도 돈 10만 원이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라며 아이를 보느라 정신없는 저를 옆에 두고 아쉬운 소리만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그런 아쉬운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남편은 방향을 틀어 시어머니에게 다시금 매달리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시어머님이 아이를 보겠다며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저희 집을 휙하니 둘러보더니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했으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애가 뭐 걷고 싶어도 5걸음 걸으면 끝나는 집에서 걸음마나 제대로 뗄 수 있겠냐고 혀를 끌끌 차시더니 근래 시어머님이 새로 산 건물이 또 값이 올랐다며 아이를 보러 온 건지 자랑을 하러 오신 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근황자랑을 한바탕 펼쳐두시더군요. 시어머님 자랑에 남편은 부러운 듯 시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 앉아서는 어차피 월급쟁이들이 벌어봐야 한계가 있는데 이참에 자기도 회사 그만두고 시어머님 따라 임장도 배우고 부동산 경매도 배우는 게 어떻겠냐며 묻자 시어머님은 아들의 존경스러운 눈빛을 읽었는지 한껏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다 할 줄 알면 세상에 거지는 왜 있고 집 없는 사람은 왜 있겠냐며 이게 다 자신만의 노하우라고 주거니 받거니 모자의 만담이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임장을 하러 가야 한다며 어떻게 한번 따라가 볼 거냐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언제 나갈 채비를 모두 마쳤는지 잽싸게 외투를 챙겨 입고 이미 현관에 나가 이리저리 뭘 신어야 편할지 신발을 고르고 있더군요. 어찌나 철없이 순진무구한지 이제 막 걸음을 떼는 저희의 아이보다도 해맑아 보이는 게 꿀밤 한 대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 보여 어찌나 주먹이 간질간질 하던지 시어머니 앞이라 겨우겨우 꾹 참았지 뭐예요. 시어머님은 성공한 여성사업가의 얼굴을 장착하시더니 곧이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주시면서 봉투 위로 한마디를 더 얹혀주셨어요. 이걸로 백화점 가서 재민이 옷 한 벌 제대로 된 걸로 사 입혀라. 괜히 돈 아낀다고 시장 가서 대충 사 입힐 생각 말고 어떤 옷을 입고 자랐느냐가 나중에 애 미래를 결정짓는 거나 매한가지니 명심하고 너는 이제 좋은 옷 백날 사 입어봐야 오태나기는 글렀으니 너한테 쓸 생각 말고 꼭 재민이 옷 사는데 쓰거라.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시든지 한 푼이 귀한 탓에 앞에서는 듣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서도 저라도 좋은 옷 안 입히고 싶겠습니까? 다만 지금 당장에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힐지 좋은 음식을 해먹을지 고르라면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닐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크는 아기에게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에 호가하는 옷을 입히기도 얼마 못 가 의류수거함으로 꼴이 날 바에 시장에서 질 좋은 옷 사다 입히면 그만이라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 아이 옷 한 벌 맞춰주고는 한우로 이유식 한번 배 터지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트 할인 시간에 맞춰 이유식 거리를 왕창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씻고 자르고 다지기를 반복해 그때그때 만들어 먹일 이유식 재료를 소분해 냉동실 가득 얼려두자 어찌나 마음이 든든한지 제가 먹는 것도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차 때마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에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올려야겠다 싶어 벨소리가 끊기기 전에 냅다 전화를 받아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안부를 물을 시간도 없다는 듯 바로 본론으로 진입하시더니 아이 옷은 사줬는지 물으시길래 안 그래도 오늘 바로 나가서 사입혔다며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왕자님이 따로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툭 끊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봐야 하겠다며 화상통화를 거는데 놀란 표정을 들킬까 싶어 재빨리 아이 옷을 들어 비춰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이미 화면 내 꽉 찬 얼굴 위로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저에게 그게 어디 브랜드냐며 옷 안에 라벨을 들춰보라 하는데 정말이지 집요하다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 찍히는구나 싶어 더 크게 혼나기 전에 이실직고를 하게 됐어요. 백화점에 가라던 돈은 마트를 돌고 돌아 결국 저희 집 냉장고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노하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네가 어렵게 컸다고 우리 손주도 너랑 똑같이 커야 하냐며 왜 우리 손주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시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지만서도 남편이라는 종자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이유식으로 들어가는 고기도 망설이다가 망설여 겨우 할인에 할인이 붙은 채 핏물이 자자하게 고인 걸 사다 먹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는 생각도 않고는 저에게 한껏 쏘아대기만 하는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 하니 그저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나 싶더군요. 폭풍 같은 전화통화가 지나가고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집에 들어오기에 대체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며 나도 좀 좋아보자며 비아냥거리자 남편은 그 정도로 비아냥쯤은 거뜬하게 넘겨주겠다는 듯 저에게 서류 하나를 쓱 내밀더군요. 그 서류 안에는 그토록 시어머님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던 건물 1층에 위치한 작은 카페가 적혀 있었고 저는 대체 이게 뭐냐고 묻자 남편은 시어머님이 회사 다니면서 용돈벌이 겸 굴려보라며 남편 앞으로 주신 선물이라며 좋아 죽어가는데 이 남자는 대체 내가 방금 전에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모르겠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 엄마 밑에 떨어져 나올 콩고물 때문에 지 자식이고 와이프고 모르는 척 두 눈을 감은 건지 그 속내를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대체 집에서 청소기 한 번을 안 돌리는 게으른 남편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카페를 할 수 있겠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널려놓으면 이 뒤처리는 누가 하냐고 묻자 남편은 저에게 어차피 회사도 관뒀는데 자기가 회사에 있는 동안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며 자연스럽게 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실제 상황이 아니면 뭐겠어요? 더군다나 안 그래도 저를 무슨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시어머님인데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카페를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때다 싶어 사사건건 물어뜯길 게 뻔한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천하태평하다는 게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당장의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회사에 가야 하기에 누구든 카페로 나가야 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카페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전 커피라고는 돈 아낀다고 회사에 있는 믹스커피나
편의점 1+1 커피가 전부였던 저에게 카페를 운영하는 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와 같았어요. 저는 우선 카페를 넘기며 전 사장님이 주신 레시피를 달달 외우기 시작했고, 서툴지만 하나둘 카페 운영하는 방법을 익혀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처음 몇 달은 하루 갈라 하루 건물 관리를 한다는 명목 아래 제가 어떻게 카페를 운영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카페를 찾으셨고, 매일같이 메신저를 통해 하루 매출을 보고받으셨어요. 남편은 역시나 카페는 남을 나라 뒷전이고, 시어머님을 통해 보고받은 카페 매출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 돈 쓸 궁리만 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반년이 되어 이제 제법 카페 사장 티가 묻은 저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보고, 어느새 카페 일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성을 끌어올려 카페 앞에서 작게 시음회도 열어보며 보험을 판매하던 영업 실력을 살려 카페를 찾는 고객들과 소소하게나마 소통도 이어가고, 단골도 제법 생겨 카페에는 단골들이 두고 간 쿠폰들이 즐비하게 됐어요. 반면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감시하기 위해 카페를 찾던 시어머니는 물론 매일 얼마를 벌었냐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녁 내 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편도 어느 순간 카페에 발길도 두지 않더니, 남편은 되려 저에게 왜 장사를 저녁 6시까지밖에 하지 않냐고, 퇴근하고 오는 손님들은 돈이 아니냐며 결혼하고 난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돈 귀한 줄 모른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를 열기 위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집에 나서려는데, 때마침 시어머님이 문 앞에 서서 잘 됐다며 카페 일로도 힘들 텐데 오늘은 자기가 손주를 책임지고 봐주겠다며 나가려던 유모차를 끌고 도로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오늘은 어디 안 가시냐고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님은 갑자기 무릎 관절을 통통 치시더니 이제 나도 늙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기엔 삭신을 쑤신다며 이번 참에 손주하고 정도 붙일 겸 앞으로 너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저를 툭 미시는데, 시어머님의 손이 등에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오줌이 마려운 것 마냥 아랫배가 사르르 간지럽게까지 하더군요. 어찌되었던 카페 운영 시간을 늘린 터라 아이를 주구장창 카페에만 두는 게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 그래도 핏줄인 시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니 나야 미워도 손주야 어쩌겠나 싶어 맡기고 카페를 운영하기를 여러 날이 지났고, 시어머님은 봐주겠다고 한 말이 진심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희 집에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늦은 시간까지 카페를 하고 돌아가도 여전히 시어머님은 대궐 같은 집을 두고 저희 집에 머물고 계셨죠. 제가 퇴근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도록 시어머님이 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는 조심스레 시어머님에게 밤이 늦었는데 택시를 잡아드리냐 묻자, 시어머님은 어차피 내일도 아침부터 와야 하는데 그냥 오늘은 자고 가겠다며 거실에 자리를 깔더니 씻지도 않고 곧장 눈을 감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집에 갈 기미가 없기에 옷은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냐며 내일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테니 댁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자, 시어머님은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롭다며 이번 참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남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차피 집도 시어머님이 해준 집이고 카페도 시어머님이 우리 먹고 살라고 해준 거니까 시어머님 말대로 집을 합치자며 언제까지 털어도 먼지 한 털 안 나올 장모님만 도우며 살 수 없지 않겠냐며, 우리가 지금부터 시어머님을 모시면 시어머님 재산이 다 우리 차지라고 얼굴도 안 비추는 누나가 뭘 가져갈 수 있겠냐며 이제부터라도 잘 모시라고 시어머니 말에 차곡차곡 근거를 더해주는데, 이게 바로
모자 사기단인가 싶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대동단결이 되어 모자가 힘을 합치는 꼴이 영 수상해 무슨 낌새인가 싶어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죠. 폭풍 같은 밤이 흐르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저는 할 수 없이 시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긴 채 카페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필코 오늘은 사단을 내도 반드시 낸다 다짐하며 카페 문을 열고 라디오 뉴스를 켠 채 오픈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던 차, 저는 방금 제가 들은 뉴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국적으로 꼬마 빌딩 매매 사기가 성행을 했고 그 피해 지역과 건물이 바로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저는 당장의 카페 청소를 멈추고는 인터넷 뉴스를 뒤졌고 5분, 10분, 1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카페 앞으로 어슬렁거리더니 건물 세입자들이 우르르 저희 카페로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살아생전 이런 아비규환을 다 마주하다니 짧은 여생 정말이지 온갖 경험을 다 한다 싶었고 불행 중 다행인 건 그간 카페를 운영하며 며느리를 종처럼 쓴다고 소문이 난 탓에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는 대신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며 되려 저는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더군요. 순간 집에 있을 아이가 걱정이 되어 저는 앞치마를 풀지도 못하고 집으로 냅다 달려갔고 집에는 이미 출근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남편이 버젓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은 아이는 보행기에 올려둔 채 거실에 누워있는 모습에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든 후 뉴스를 켜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장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앞으로 수십억이 호가하는 빚쟁이들이 달려왔고 그 탓에 정신이 없었는지 남편은 이혼 서류마저 지 인생마냥 설렁설렁 읽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곧장 도장을 찍어준 덕분에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 그나마 담보로 잡히기 직전에 구출해낸 집 한 채를 재산으로 얻으며 이혼에 승소하게 됐어요. 이혼을 한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본래 남편은 저희가 신혼집이라고 믿었던 집에서 시어머님이 반대하던 5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살림을 차린 거나 진비 없던 탓에 시어머님은 그 여자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집을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다 하자 남편은 미련 없이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고 집을 얻은 것이었어요. 다시 마음이 뜨기 전에 눌러 앉혀야겠다 생각한 시어머님은 이세까지 생각해 주변에 젊다 못해 어린 며느리감을 수소문하고 있던 차 함께 일하던 여사님이 본인 고객 중 큰 고객이자 거물인 시어머님의 보험을 성사하기 위해 저를 재물 삼아 바쳤던 거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결혼하고 이혼하기까지 5년이 걸려서야 알게 된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떠난 후 시어머님은 수중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가 되다 못해 죽어서도 못 갚을 정도의 빚을 자식에게 넘겨줬고 애초에 시어머니 돈 욕심에 오만정이 떨어진 형님은 일찌감치 외국인을 만나 호주에서 터를 잡고 시어머님과 연을 끊었기에 곁에 남은 아들 하나 돈으로 붙들어 두려고 했다가 대대손손 가난에 파묻을 빚잔치에서 우리 모자는 벗어나 살 수 있다는 안도감에 그간 시집살이에 눌려 참아야만 했던 숨을 이제서야 내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40이 넘어서야 입에 풀칠하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이란 걸 이제야 배우는지 몇 번이고 전에 다녔던 회사 문을 두드려 봤지만 시어머니 하나 믿고 기고만장했던 시절 일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출퇴근도 제때 맞추지 않기를 반복하다 못해 업무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멋대로 자리를 뜨다 보니 회사에서는 남편을 보는 날보다 빈의자를 본 날이 더 많은 탓에 복직은 물론이고 나이도 연차도 쌓일 대로 쌓여 받아주는 회사가 없자 결국 근근히 일용직 공사판에 전전하며
밥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빚쟁이들에게 보내며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산다며 불쌍하지도 않냐며 단돈 10만 원, 아니 그게 어려우면 10,000원이라도 보내달라고 읍소를 하는 통에 저 말이지 알고 싶지도 않은 그들의 근황을 죄다 들어버렸지 뭐예요. 열려있는 돈 상자라고 아무나 주워가라는 것이 아닌데 집 분수도 모르고 넘치게 집어가는 순간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서서 지 욕심의 무게만큼 서서히 땅속에 다리가 박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 아닐까 싶어요. 부디 저의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요새 유행하는 말인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갇혀 돈보다 소중한 존재와 가치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니 엑스어머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반지하에서 올려보는 풍경은 어떠신가요?